지금 이 순간은 분명히 역사의 갈림길로 기록될 것이다. 2026년 1월, 세계 외교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떤 이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기의 문턱이라고 말한다. 그 중심에는 한 장면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다. 이것은 질문이다. 한국은 이제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가? 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가 베이징 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자 중국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했다. 의전의 수위는 최고조였고 환영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으며 그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중국이 이 방문을 거대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전략적 신호였다. 지금 세계는 단순하지 않다. 미중 패권 경쟁은 일시적 갈등을 넘어 구조가 되었고 기술, 군사, 금융, 심지어 가치체계까지 모든 영역이 갈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외교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쪽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강경한 동맹 논리가, 다른 한쪽에는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구상이 있다. 세계는 편을 고르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 질문 자체를 거부한다. 그는 누군가의 편이 아니라 스스로 판을 짜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말한다. 이번 국빈 방문은 약 7년 만에 이루어졌다. 사드 사태 이후 누적된 불신과 기술 패권 전쟁의 지뢰밭 속에서 2026년의 시작점을 중국에서 마주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이며 동시에 한국이 더 이상 주변 강대국에 반응만 하는 국가로 남지 않겠다는 독립적 선언이다. 방문 직후 공개된 성과는 상징적이다.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패키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까지. 이 숫자들은 단순한 투자 약속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려는지 보여주는 설계도다. 미중 기술 경쟁의 한복판에서 생산 기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와 조율자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경제 전략이자 고도의 외교 전략이다. 그러나 진짜 논쟁은 외교의 언어에서 터져나왔다.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일부는 이를 위험한 양보라고 비판하지만 다른 일부는 지극히 현실적인 계산이라고 평가한다. 이 선택의 핵심에는 결국 북한 문제가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움직일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있다. 그의 실용 외교란 도덕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 가능한 최선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조는 2026년 신년 국정 메시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은 감성적 언어를 피하고 대신 숫자를 제시했다. 코스피 4, 0 돌파,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이는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도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사회정책 역시 외교와 궤를 같이 한다. 근로감독관 이영명 추가 배치를 통한 노동 현장 강화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전면에 세우는 정책은 내부의 안정 없이는 어떤 외교적 승리도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K컬처를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권력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선언 또한 같은 맥락이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는 북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미북 대화를 다시 움직이게 할 페이스메이커라고 규정했다.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안개 속에 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방중 직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외교가에서는 오히려 이런 긴장이 대화의 문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때로는 침묵보다 강력한 위협이 협상의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가장 위험한 줄 위에 서 있다. 미국, 중국, 북한이라는 세 개의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는 일방적 양보가 아닌 정교한 조율을 선택했다. 이 선택이 성공하면 위대한 역사로 남을 것이고 실패하면 무거운 책임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주변의 눈치만 보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판을 읽고 그 판 안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까?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균열의 시작일까? 2026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방향타는 지금 베이징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는 머지않아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